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요. 자, 최신 기출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 해당하지 않는 거죠. 고객을 위해서 거래 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계약서를 내부 작성하기. 자, 거래계약서를 내부 작성했다고 해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규정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사유 맞죠?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맞고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 확인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였기에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정지사유죠. 문제 2번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요? 자,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죠.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 또는 서명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면 됩니다. 꼭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3번이요. 2번 정답. 3번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자, 그 체크 표시를 하죠.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요.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 자, 역시 체크 표시하고요.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전용 면적을 적는다. 맞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틀린 거.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 맞죠.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요. 예, 없습니다.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양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없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3번 틀린 질문.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요. 자,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죠. 옳은 거. 기억,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의 내용 중에서 자, 지형이랑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지형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없고요. 자, 기억 틀렸죠?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예, 맞죠.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고요. 디귿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자, 이 부분도 자, 방금 한 내용들. 자, 지금 디귿 지문이요. 지적도상의 그죠,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그러니까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실제 경계 기준이 아닙니다.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죠? 정답.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이것은 자격 정지 사유가 아니라 자격 취소 사유죠.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함부로 대여하면 안 되겠죠.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것도 자격 정지 사유라기보다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맞죠. 리을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3번이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틀렸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1번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말들 되게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맞고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고요. 중개라 함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여기서 좀 빠진 개념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 중개 보조원에 대한 개념 아셔야겠죠? 중개 보조원이라 함은요. 일단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그죠? 현장 안내하죠.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 개념 정리하자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아니죠. 포상금에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가 아니라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국고로 충당한다. 틀린 지문이죠. 자,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죠. 지급해야 한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그렇죠?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외로 공무원이 또 있죠. 지금 그쵸?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첫째,
자, 공무원이 자,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이때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지금 문제 2번처럼요. 해당 자,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마찬가지죠.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또 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해서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때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네, 틀린 질문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때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3번이요.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신고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그죠? 익명이나 가명으로 자,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죠? 이거 틀린 질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포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그죠? 부동산 거래 가격 신고하지 않은 자는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 관청 또는 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지금 포상금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포상금 사유는 다음에 5가지입니다. 자, 메모장에 보면요. 자, 포상금 사유요. 자, 부동산 사유 자, 포상금 사유 첫째,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죠? 포상금 사유입니다. 자, 신고 후 해당 계약에 해제되는 등 신고 후 해당 계약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을 신고한 자. 그죠? 4번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 다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그죠? 그래서 이때 다음에 포상금 사유 같다 된 거죠. 좀 정리한 4가지. 그래서 포상금 사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하거나 자, 그 포상금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신고 후 해당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한 자. 토지거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등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이요. 옳은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죠? 옳은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 설치한 경우 당연히 등록관청은 철거를 명할 수 있죠. 2번 틀렸고요. 법인 분사무소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니라 신고 필증에 기재된 분사무소 책임자, 분사무소의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합니다. 3번 틀렸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죠. 네, 공인중개사법상 그런 의무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과태료 사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5번 틀렸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 사무소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옳은 질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그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2번 틀렸죠. 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맞고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맞고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이게 좀 옳은 거죠?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것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 정지가 아니라 업무 정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대상이 되죠.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죠. 2번 틀린 질문이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 정지의 대상이 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 기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아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발생 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 정해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4번 틀린 질문. 5번.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5번 틀린 질문이죠. 11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인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맞고요. 다른 약정이 없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맞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맞고요.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유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이게 아니죠. 주된 그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거죠. 주택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설명의 내용으로 틀린 거죠. 부동산은 외곽은 호가 경매, 길 입찰 또는 기간 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맞죠?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하면 됩니다. 3번 틀렸죠?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개시 결정을 다시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한다. 그렇게 봐야죠.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요. 압류 효력이 소멸된다. 맞고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맞죠?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 옳은 거요. 용어가 항상 나오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포함된다? 아니죠. 국내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말하죠.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 의무와 관계없이 그럼 왜 해요? 중개업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3번 틀렸고요.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예. 그죠? 뒤에 맞아.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 보조하는 자를 말하죠. 4번 틀린 질문. 5번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이죠. 판례 입장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네. 옳은 질문이고요. 14번 문제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1번. 자,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죠.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특별자치시장은요.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이죠.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5번 외국인 등의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법원의 확정 판결은 계약 외의 원인이므로 그죠?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번 틀린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으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예요.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년이 아니죠.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가능하죠.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아닙니다. 자, 차임 기준으로 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증액의 경우 기존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그 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죠. 따라서 차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이죠. 이때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5만 원까지.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자, 3기에 달하는 차임의 연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월차 1년이니까 200만이니까 3기에 해당해야 되니까 300만 원이죠. 3번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시 임차인이 2,500만 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지금 문제에서 보증금 5천, 월차임 100만 원이죠. 환산해보면 환산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 되죠. 1억 5천. 이 경우 상가 건물의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다. 그럼 최우선 변제 대상은요. 6,500만 원 이하, 2,100만 원까지 변제됩니다. 6,500만 원 이하에 2,200만 원까지 변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 원은 6,500만 원을 넘어간 경우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6,500만 원 이하 2,200만 원까지 변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전부를 전대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죠. 5번 옳았네요. 5번 정답입니다. 자, 16번 공인중개사, 법령사,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중개보수 문제 나왔죠.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개념 정리했고요.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계약이 체결된 날로 본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요.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납된 날, 완료된 날로 봅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1번 틀린 거예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맞죠? 2번 정답입니다. 3번 주택 외의 주택 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틀렸습니다.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을 위해서 실비가 소요된 경우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매수, 또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 청구 받을 수 없다. 실비 받을 수 없다. 틀린 질문이죠. 주택인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옳은 거죠? 자, 5번 질문.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 소재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오! 이 뭔말인가 했네요. 지금 틀린 지문이 5번이 있는데요. 5번 왜 틀렸냐? 5번 지문 여러분 전 순간 헷갈렸는데요.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이 어디가 틀렸냐면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5번 틀린 지문이에요. 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1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거죠? 틀린 거.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수 신청 시까지가 아니라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그래서 1번이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 신청 시가 아닙니다.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미제출한 경우 경락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요. 2번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요.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 없고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되고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18번이요. X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 최저 매각 가격을 1억 원. 기일 입찰로 진행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 갑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죠. 갑이 1억 2천만 원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그래서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천만 원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이다. 그때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2명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면 됩니다. 2번 틀린 질문이고요.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없죠? 3번 틀린 질문.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 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만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맞는 지문입니다.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된 경우 매각 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 기한 이내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매수 신청의 그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자, 매각기일이 종료되면 즉시, 이게 즉시가 아니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경우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 기한 이내에 대금을 납부해야만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 기한 이내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5번 틀린 지문. 정답은 4번이죠. 1억 4천만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죠? 1천만 원. 예. 보증금액 1천만 원 공제한 그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겠죠? 그래서 1억 4천. 따라서 맞는 말이죠. 보증금이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자, 1억 4천만 원이 넘어야, 자, 보증금 1억 1천만 원. 그죠? 달리 정하면 없으면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이 넘어야, 자, 1억 5천을 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19번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1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할 수 없죠? 일단 3년간 결격사유다.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해야 돼요. 2년밖에 경과되지 않으면 개설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년이 경과해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갑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년이 경과하여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따라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3번 갑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불가능하죠.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하여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불가능하겠죠. 3번 틀린 질문이고요. 4번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자,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요,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의 결격사유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어도 3년의 결격사유 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가능합니다. 4번 정답이죠. 5번 갑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요,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해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5번 틀렸죠. 2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거예요. 1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당연히 통보해야 되죠. 등록증 교부. 그 다음 2번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이거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 틀렸죠. 3번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 기간 변경 신고사항. 그래서 변경 신고를 받은 때 통보해야겠죠.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를 받은 때 마찬가지로 신고사항 통보해야 됩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때,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가령 이제 등록 처분,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 사항은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등록증 재교부는 협회 통보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20문제 봤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20문제, 지금 총 40문제가 기본 그 디폴트 값이거든요. 여러분 40문제는 꾸준히 풀으셔야죠. 반복적으로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푸셔야 돼요. 반복해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